여기 앉지 마세요. 그날 경로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72살 김복순 할머니는 손에 떡 상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더니 눈치도 없네.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롭게 살던 도시를 떠나 이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들과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경로당 안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작은 전기장판 위에는 할머니 서너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쪽 주전자에서는 보리차,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작년 마을 잔치 사진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윗마을 빈집으로 이사온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복순 할머니의 얼굴을 훑어보았고 누군가는 들고 온 떡 상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있던 박춘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춘자는 이 마을 경로당 회장이었습니다. 머리는 늘 단정하게 묶고 목에는 얇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녔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예. 남편 보내고 혼자 있다가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긴 도시랑 달라요. 우리끼리 오래 지내던 곳이라.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떡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드시라고 조금 가져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어색하게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쪽 방석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할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거긴 순의 자리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여기. 복순 할머니가 다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이번에는 박춘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도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석만 반듯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잠깐 멈췄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서 있을게요. 아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복순 할머니는 경로당에 10분도 머물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갔던 떡 상자는 반도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기 감나무 아래에는 마른 낙엽이 바람에 쓸리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떡 상자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산의 작은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낮이면 멀리 밭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그 조용함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밤에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 아이 뛰는 소리, 옆집 문 닫는 소리, 복도에서 나는 배달 음식 냄새.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복순 할머니에게 서울은 너무 넓고 차가운 곳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복순 할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만두와 칼국수를 팔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김치를 다지고 돼지고기와 숙주를 섞어 만두소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복순 할머니의 만두를 좋아했습니다. 아주머니 만두는 속이 꽉 찼어.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곤이 풀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늘 성실했습니다.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외상으로 먹고 가도 모질게 독촉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복순 할머니를 보고 늘 웃었습니다. 당신은 장사꾼보다 밥 퍼주는 사람이 더 어울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떠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분식집도 접었습니다. 손목은 아팠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안에서 남편이 앉아있던 작은 의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복순 할머니는 떠났습니다. 남은 돈을 정리해 서산에 낡은 단층집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장독대가 있었고 담벼락 밑에는 오래된 봉숭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집에서 천천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국을 끓이고 낮에는 마당을 쓸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웃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바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순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떡도 과일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이면 오히려 덜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들 식사하셨어요? 돌아온 대답은 작았습니다. 예, 그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들은 자연스럽게 둥근 상을 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된장국이 놓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혹시 함께 먹자고 할까 싶어 일부러 많이 싸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춘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먹던 사람끼리 먹어서요.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녀는 창가 구석에 앉아 혼자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위에는 김가루가 조금 뿌려져 있었고 작은 통에는 무생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원래 오래 못 버텨. 그러게. 괜히 분위기만 불편해졌어. 복순 할머니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마당 수도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는데도 속이 뜨거웠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창피해서였습니다. 나이 72에 누군가에게 밀려난다는 일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복순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내려왔나 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장독대 뚜껑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복순 할머니가 말을 걸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화투판이 벌어지면 인원이 맞지 않는다며 빼놓았습니다. 마을 행사 이야기는 복순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해졌습니다. 박춘자는 늘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복순 씨가 아직 우리 마을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곱게 빗던 머리도 대충 놔두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려고 꺼내 두었던 외출복도 다시 장롱 안에 넣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로당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자였습니다. 새로운 그 사람, 너무 우리 사이에 끼려고 해. 불편하지 않아? 복순 할머니는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어 다른 목소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인데 좀 안 됐잖아. 안 됐다고 다 받아주면 경로당이 엉망돼.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떼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나랑 차 한잔 할래요? 복순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회색 파마머리에 낡은 꽃무늬 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장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늘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말없이 주변을 살피던 사람. 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한마디에 김복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온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조금 떨어진 시장 입구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먼저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마음 많이 상했지요? 복순 할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긴. 얼굴에 다 써있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냥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게 불편한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40살에 이 마을 왔어요. 남편 따라서. 그래요? 그때는 외지 며느리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말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에는 옛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도 다르다고 욕먹고 음식 맛도 다르다고 욕먹고 마을 잔치하면 일부러 연락 안 해주고. 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아픈 무릎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만 아는 외로움 이야기. 헤어질 때쯤 말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랑 같이 다녀요. 그 한마디가 복순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을 함께 돌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채소를 고를 때도 꼼꼼했습니다. 상추 한 장도 뒤집어보고 무 하나도 두드려보고 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장사 오래 한 사람 티가 난다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무슨 장사했다고 했지? 분식집이요. 몇 년? 30년쯤 했어요. 말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남편하고 같이 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장 입구 작은 가게, 새벽 4시부터 만들던 만두, 겨울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 만두를 빚던 손놀림을 이야기하는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작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말순 할머니가 복순과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복순 옆에 앉자 박춘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요즘 새 친구 생겨서 좋겠네. 말순 할머니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 하나가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둘이 아주 붙어 다니더라. 서울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보지.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박춘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뜻 없어요. 별 뜻 없는데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해요? 내가 언제? 방금 그랬잖아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예민한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춘자는 말순 할머니까지 탐탁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봄맞이 행사 준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박춘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괜찮다니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은 분명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 씨 만두 정말 잘 만드는데. 만두? 예전에 분식집 30년 했대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춘자는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결국 회의는 끝났고 복순 할머니는 또다시 아무 역할도 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요. 말순 할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순 씨, 예. 남들이 안 시켜주면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려?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두. 복순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만두예요? 왜? 장사가 쉬운 줄 알아요? 쉬운 거 아니지. 말순 할머니는 진지했습니다. 근데 난 복순 씨가 만두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달라지는 걸 봤어. 복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얼굴이 살아.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시장 입구를 걷던 두 사람 앞에 오래된 빈 점포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그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괜찮지 않아요? 복순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난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빈 점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복순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빈 점포만 떠올랐습니다. 시장 입구, 낡은 유리문, 바랜 임대 문의 종이, 그리고 이말순 할머니의 말. 남들이 안 시켜주면 우리끼리 하면 되지. 복순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무슨 만두집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아침밥을 먹은 뒤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여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쯤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말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왔네. 누가 온다고 했어요? 표정 보니까 올 것 같더라. 말순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빈 점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닥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천장 형광등도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의 눈에는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 쪽에는 만두를 빚을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메뉴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손님들이 앉을 작은 테이블도 보였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장사꾼의 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래요? 복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월세 50, 보증금은 1,000만 원. 복순 할머니는 잠시 계산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아껴 모은 돈,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 하지만 사업은 위험했습니다. 그 나이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복순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만두집을 해볼까 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장사야? 그냥 작은 가게야. 안 돼. 절대 안 돼. 왜? 힘들잖아. 딸의 걱정은 이해됐습니다.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전화를 끊은 뒤 복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밥을 먹던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복순 씨, 예, 솔직히 말해봐. 뭐려? 만두 다시 만들고 싶지? 복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하면 되지. 무서워요. 뭐가? 실패할까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런데 왜 자꾸 하자고 해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거. 복순 할머니는 말없이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해볼걸. 그때 도전할걸. 그 생각하면서 눈 감는 게 더 무섭더라.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두 사람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온 날, 시장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 입학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것부터 일이었습니다. 벽지를 뜯고, 먼지를 쓸고, 낡은 싱크대를 교체하고, 중고 냉장고를 들여놓았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개업 전날, 복순 할머니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숙주를 데쳤습니다. 돼지고기를 다졌습니다. 김치를 송송 썰었습니다. 손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그대로였습니다. 만두소 냄새가 주방에 퍼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과거 분식집 주방에서 함께 웃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복순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잘해볼게요. 개업 첫날, 복순이네 손만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1명, 11시, 아무도 없음, 점심시간, 겨우 2명, 복순 할머니는 애써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경로당 할머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누가 저 나이에 장사하래. 금방 망하겠네. 그 중에는 박춘자도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저녁, 팔린 만두보다 남은 만두가 훨씬 많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가 숙어졌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그때 말순 할머니가 남은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만두는 절대 망할 맛이 아니야.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팔고, 한 달도 팔고, 계속 팔아.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시장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만두를 빚어온 손,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손, 그리고 이제 다시 인생을 바꾸려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만두 3팩 더 주세요. 토요일 오전 시장 골목에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가게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손님 한 명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지 차량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유리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갓 쪄낸 만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 한 쌍이 만두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먹고 너무 맛있어서 부모님 것도 사러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인근 도시에서 왔다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사진 보고 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만두가 인터넷에도 올라왔대. 세상 참 신기하네요. 복순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손으로 직접 빚은 만두, 재료를 아끼지 않은 속,
그리고 두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 그것은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만두가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준비한 양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로당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얼마 못 갈 거야. 반짝 장사겠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손님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춘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만두 먹으러 갔다가 1시간 기다렸대. 그 정도야? 엄청 유명해졌더라고. 그러자 박춘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상한 데서 호들갑이야. 그래도 맛있긴 하다던데. 만두가 다 만두지.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 할머니가 재료를 사러 시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복순 씨. 돌아보니 경로당에 있던 한 할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만두 맛있더라. 복순 할머니는 잠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도 좋아하더라고. 짧은 대화였지만 복순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박춘자는 여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뒤 복순 할머니는 우연히 시장에서 박춘자와 마주쳤습니다. 박춘자는 만두집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돈 좀 번다고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되지. 옆에 있던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없지. 박춘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은 원래 자리를 알아야지. 말순 할머니가 옆에서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뜻은 알아서 생각해. 박춘자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초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산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것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주말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시장 안에는 한숨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올겨울 큰일이네. 장사가 아예 안 돼.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눈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반찬을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말순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팔리지 못한 만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복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두국 끓여요. 뭐? 혼자 사는 어르신들 드리게. 말순 할머니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공짜로? 예.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복순 할머니는 창밖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봐서 알아요. 추운 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참 바보 같아. 복순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런 바보라서 좋아. 다음 날, 두 사람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큰 솥에 육수를 끓였습니다. 직접 빚은 만두를 넣었습니다. 파를 썰고 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만두국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을 걸어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돈은 안 받아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장 상인들도 함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보탰고 누군가는 귤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배달을 도왔습니다. 작은 만두집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결국 경로당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춘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순 할머니를 이야기할 때 왕따 당하던 외지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도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네 손만두는 이제 서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대기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평일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때 경로당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김복순 할머니는 이제 시장 상인들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 오늘도 바쁘네. 만두 좀 남겨놔요. 우리 손주가 여기 만두만 찾는다니까. 복순 할머니는 늘 같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그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자 뜻밖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춘자였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반듯하게 빗어 올리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춘자는 선뜻 앉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 경로당에서 혼자 서 있던 복순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박춘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괜찮을까? 예.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춘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던 공장이 망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어. 복순 할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춘자는 마치 숨겨둔 짐을 내려놓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도 팔게 생겼고 나도 생활비를 벌어야 해.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박춘자는 차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잠시 침묵. 혹시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 찜기에서 만두 익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박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경로당 첫날, 앉을 자리가 없던 순간, 혼자 도시락을 먹던 날, 문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들었던 오후,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춘자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복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만두를 빚고 있던 이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복순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아래에서 새 앞치마 하나를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앞치마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것을 박춘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만두는 처음부터 배워야 해요. 순간 말순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춘자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세 사람 사이에 오래된 벽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뒤부터였습니다. 박춘자가 만두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로당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 혹시 나도 포장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주말에 손 부족하면 불러줘. 배달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어. 한때 복순 할머니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식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 혼자 사는 생활이 막막한 사람. 복순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 물론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장 담당, 청소 담당, 재료 손질 담당. 작은 만두집은 어느새 작은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1년 뒤 서산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특설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지역 공로상 수상자로 김복순 할머니가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잠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관객석에는 말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춘자도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많이 외로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평생 혼자일 줄 알았습니다. 박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군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무너집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세 할머니는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 씨, 예, 그때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복순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랬겠지. 그런데요. 복순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 시선 끝에는 말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괜히 눈물을 감추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할머니, 그녀를 외면하던 사람들, 그리고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 인생은 때로 만두 한 판보다도 작은 인연 하나로 바뀌기도 합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랑 차 한잔 할래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모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